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놓으면 숲속의 새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이곳 캐나다의 학부형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마침 연차라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또 길에서 경찰이 딱지를 띄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맑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저도 같이 출근을 하는데요. 머그잔에 네스프레소 캡슐 하나 넣고 나갈 때 이 기분 정말 상쾌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너무 상쾌한 하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내보순환로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발론티어 학부모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또 어린 자녀분들 아니면 터울에 있는 다른 자녀분들을 둔 분들은 애들을 내려주고 또 바로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면 정말 그 노동량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몇백 원 내고 버스를 타고 직접 집에 갔던 저로서는 참 부모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만 합니다. 물론 부모가 나눠서 일을 하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여기 람보르기니 딱지를 떼는 퀘벡 경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캐나다 다른 주와는 다르게 퀘벡 경찰은 유난히 딱지 띄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따 친구들이랑 가면 그걸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막 they couldn't say anything. I issued a ticket, you know. Yeah, I gave What's them ticket, Lamborghini? you know. Lamborghini is nothing. 주변에 경찰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 자동차 띈 거는 그렇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자기가 맥라렌 딱지를 띄었네,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딱지를 띄었네 이런 얘기들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울고 먹더라고요. 참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잠이 안 깨면 근처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매장에 가서 슈가 코티드 된 도너츠를 사 먹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면 잠이 안 깰래야 안 깰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엔 가끔 숲에 갑니다. 어깨 피고 걸어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짐내스틱에 보내고 있습니다. 체조 클래스죠. 캐나다 국가대표가 운영하는 체조 클래스인데 여기서 저희 집과 가까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묘기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은 내셔널 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커스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 오래 한 친구들 보면서 많은 자극을 느끼는 것 같은데 한국처럼 체육특기생 엘리트 코스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엄격하지가 않아서 애들이 정말 순둥순둥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퇴근하는 길 노을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사실 5초 컷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노을은 저도 자주 보기 힘들어서 조금 길게 찍어봤습니다. 장마철 노을이 일반 시즌의 노을보다 훨씬 더 이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노을이 사실 더 드라마틱하죠. 왜냐하면 노을이 더 넓게 퍼지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노을은 뭔가 더 강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이 보이네요. 이렇게 노을이 짙은 이런 저녁에 달이 저렇게 지면과 가까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달이 커 보이는 이유는 망원으로 잡았을 때 뭐 시각적으로 커 보이는 건데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달을 보면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고 집에 바로 가기 싫어하면 종종 근처에 있는 트램폴린 파크에 들리곤 합니다. 여기서 1시간 넘게 놀고 나면 아이들은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침대에 눕자마자 10초 안에 잠에 들게 되죠. 트램폴린 파크에 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근처 공원에서
블레이저 팟이라는 그 리플렉스 기구로 아이들 운동을 시킵니다. 축구, 농구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기계인데 저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면은 끄고 다음 불빛으로 가야 되는 기구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1m 간격으로 왔는데 저거를 만약에 5m, 10m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정말 죽어납니다. 엄청난 양의 운동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한 5판 정도 하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특히 뭔가를 걸고 하면 더 정신이 없어지죠. 수 있을까? 저번에 옆집 아저씨와 20불을 걸고 한 적이 있는데 제 인생 최대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자마자 밥을 먹고 바로 태권도를 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날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잘 정돈된 옆집들을 보면서 아, 우리 집 잔디는 어떻게 깎아야 되지,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퀘벡주에 있는 HLD 태권도라는 곳을 갑니다. 이곳은 킥복싱, 부트캠프,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가지 무도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사범님은 한국에도 연수를 갔다 오신 멕시코 선생님이신데요. 남미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사범님이 가르치면 더욱더 인기가 좋을 건데 말이죠. 혹시 퀘벡에 도장 차리고 싶은 사범님 계시면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장에 가면 기구들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아직 변두리라 그런지 저희가 배우던 시스템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네요. 아이들이 발차기를 할 때 잘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배웠던 사범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옆구리 막기, 골반 비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설렁설렁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 넘기라던가 이런 좀 더 엄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무궁화 집에 꽃이 오면 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이들과 무궁화 같이 시간을 꽃이 보냅니다. 피었습니다. 저희 무궁화 막내 아들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배웠는지 무궁화 꽃이 유머 피었습니다. 감각, 유머 본능이 그냥 아주 철철 넘칩니다. 무궁화 꽃이 어디 피었습니다. 아역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gain. 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무궁화 꽃이 시청해주셔서 피었습니다. 감사하고요. I have to go to back. 재밌는 의견 있으면 공유주세요. 감사합니다.